근데 이게 A 마이너스 2고 A 마이너스 2가 맞죠? 아, 답이 아니. 봐봐 여러분들 배운 거를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절대값을 제곱하시면은 그냥 괄호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 인지하고 있나? 이거 알고 있는 거 맞잖아 절대값 배울 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눈을 길러야지 x제곱이라고 한 거는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랑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 동의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기 2번은 이렇게 보이셔야 돼 문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보였으면 훨씬 더 심플하게 풀 수 있었지 마이너스 3는 제로 그러니까 x제곱을 절대값 x라고 바라보는 순간 굉장히 편하네 왜냐하면은 절대값 x라고 하는 모습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절대값이니까 이거는 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겠죠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는 제로 인수분해 해보니까 t-3에 t 플러스 1인데 그럼 가능한 0 이상의 t 값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3밖에 없겠죠 0 이상의 값이니까 근데 t가 누구였지? 절대값 x였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이 케이스를 분리해서 문제를 푼 거 되게 잘했는데 이런 풀이도 알고 계셔야겠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7-5번으로 갈 건데 약간 여기가 스트레스 돼요 7-5번이 약간 별로야 쌤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걸 안 배우고 풀었네 예지 맞나? 예지? 오케이 7-5번의 1번 이거 어떻게 풀었지? 보면은 루트 2-1 x 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3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는 제로 그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식이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쌤이 지금부터 최고차항의 개수를 얘를 유리화할 거예요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무리수란 말이죠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무리수 따라서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 양변에 뭘 곱하면 참 좋을까? 양변에 루트 2 플러스를 양변에 곱하자 이걸 곱해주게 되면 최고차항 개수가 유리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곱했다고 치니까 x제곱만 남는 거 맞겠고요 그 다음은 약간 불편하지만 뭐 적어야죠 이렇게 루트 2-1 3 루트 2 그리고 x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루트 2에다가 루트 2에 플러스 1는 제로 여기서 센스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전개하지 마시고 그냥 내비둬요 곱의 형태로 두란 수리야 곱하기 형태로 그대로 두시고 여기는 좀 여러분이 건드려 놔야 돼요 정리를 하자 그럼 내려와서 x제곱이고요 암산을 한번 해볼까? 두 개의 루트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잠깐 부호가 이거 플러스였구나 미안합니다 루트 2 플러스를 곱한 거였지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인 거니까 플러스 1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랑 얘랑 곱하니까 3 루트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누가 남죠 그러면은? 플러스 2 루트 2 남나요?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적습니다 루트 2가 있었고 루트 2에 플러스 1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대각선 공식까지 한번 가볼까? 여기다가 근해 공식 때리는 건 좀 너무 무리야. 우리 정석에 있는 풀이를 보니까 근해 공식을 썼네. 좀 무서운 친구군. 그게 아니라 대각선 공식이야. 여기 그냥 개수만 가져오자 1 곱하기 1이요. 여기 루트 2가 이렇게 있고 루트 2에 플러스 1. 곱의 형태로 두니까 얼마나 좋아. 두 개 곱하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자 크로스로 곱했다 치고 두 개 더하니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둘 다 부호가 플러스였네. 그럼 따라서 알 수 있는 모습은 x 플러스 루트 2였던 거고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었던 거니까 이거에 따른 방정식의 근을 적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근의 공식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맞죠? 자, 정리가 됐으면 보기 2번 가볼 건데 잠깐 이거 필요한 내용 있으면 한번 노트에다가 잠깐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이가 별로야. 쌤께 더 좋아.
왜 풀렀어요? 너무 답답해서. 민성 혹시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은 알아요? 예. 형 예? 이름은 알아요? 김윤은 아니야. 친구 이름을 알고 있구나. 갑자기. 보통 우리 뭔가 기억 잘 안 하잖아. 쌤 이름도 모르지 않나? 쌤 이름 알아? 쌤 성함 알아? 일단 성은 아는 것 같아. 아니 그 성함 그래 아니 성 뭔데? 조. 어? 뭐라고? 너무하네 진짜. 조라고요? 아니 그성 말고 선생님 안 알려주는 것 같아. 제일 처음 왔어. 그건 아 1년 넘지 않아 민성아 나 본 지? 5번은 알려주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알려줘. 아니 나 하다못해 그 저번 계산기 할 때랑 넌 알아? 넌 알아. 근데 사실 그러네. 윤성이 쌤 이름 모르죠? 맞아. 윤성이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쌤은 박진규예요. 아 맞다. 기억나. 기억났어요? 들으니까 들으니까. 그래요. 자, 이거 정리됐나요? 필기 됐으면은 바로 이어서 보기 2번 갈 건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기 2번은 정석에서만 다루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저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아요. 아까 말하다시피 2차 방정식의 개수는 실수만 다뤄요. 실수. 그러니까 루트까지는 다룹니다. 근데 개수가 실수가 아닌 허수 단위를 포함하는 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정석에 있으니까 그냥 할 겁니다. 마찬가지 아이디어로는 저걸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모습 보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현재 허수예요. 허수. 이 부분이요. 얘가 허수니까 뭐 할 거냐면은 허수를 실수로 바꾸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실수화라고 이야기해요. 실수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우리는 양변에 어떤 걸 곱하면 딱 좋을까 봤더니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최고차항에 해당하는 모습이 깔끔하게 1 되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면은 i를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1이야. 왜냐면 i의 정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i를 전부 다 곱해버리게 되면은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좀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대각선 하려고 이런 중이에요. 처음에 x의 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i를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따라오는 중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i에 다시 마이너스 1 는 제로. 이런 식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래놓고 우리가 이거 근해 공식 잠깐 쌤이 약간 바보 같은 짓을 미안. 요거 곱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곱한다고 할 때 항상 곱의 형태로 둬야 돼요. 곱의 형태로. 그래서 쓱 지워놓고 내가 뭘 곱했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곱한 거를 쌤이 암산을 해버렸는데 항상 마지막 상수항 파트 여긴 여러분들이 곱하기 형태로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래야 대각선 할 수 있으니까 1 곱하기 1 가져오고 여기에 일단 마이너스 i라 가져오자. 그 다음 괄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가져온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딱딱 더하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나온 거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해서 두 개의 근을 구하니까 x는 i가 되거나 또는 x는 1 플러스 i가 된다라고 식을 적어줄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았죠? 자, 넘어가서 11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4. 여기부터는 증명의 영역인데 7-6번. 그러니까 뭔가 밝혀보자. 보이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편하게 한번 설명해보고 여러 가지 관점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 복수스 파트까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a 플러스 bi가 있는데 이때 a랑 b는 실수라고 합니다. 다 써버릴까? 딱 다 쓸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p가 있고 q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실수예요. 심지어 이 b라고 하는 거는 0이 아니라고 돼 있고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a 플러스 bi가 한 근이래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다. 해라고 돼 있어요. 해. 자, 2차 방정식을 잠깐 아래쪽에 적어보게 되면은 x제곱에 플러스 px에 플러스 q는 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i야. 그렇다면 나한테 보이라고 한 건 뭐냐면 아마도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걸 보이라고 했거든요. 해보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제일 쉽게 하는 방식은 쌤 생각에는 저 한 근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별로 대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할 거냐면은 전개하려고 저거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대입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둘 다 한번 해볼게. 세 가지 풀이를 보여줄게. 세 가지 쌤이 지금부터 세 가지 방식으로 보여줄 텐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결론이야. 결론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번 해보자. 가장 쉬운 방식은 뭐냐면 근의 공식을 써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을 잠깐 적어보게 되면은 2a분의 a가 1인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p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에 p제곱에 마이너스 4q 요런 모습이었겠죠? 알아들었나? 그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 거를 따로따로 한번 적어볼까 해요. 따로따로. 자, 따로따로 적어서 예를 들어 한 근을 적어볼 건데 여기다가 이쁘게 할까? 2분의 마이너스 p 그 다음 플러스 먼저 한번 해볼게요. 2분의 루트 안에 여기에 p제곱에 마이너스 4q 이런 모습이 한 근이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자, 또 다른 근도 한번 적어볼 건데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만 달라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2분의 루트의 p제곱 마이너스 4q 이게 다 적었는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여기 주어져 있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 한 근이 뭐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a랑 b랑 실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말해 루트를 걸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i가 루트 마이너스 1인 건 알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 야, p가 실수니까 마이너스 p가 실수고요. 2로 나눠도 실수예요. 그쵸? 실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도 실수가 되는 것처럼 결국에 알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아 일단 이 두 개가 똑같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의 결과가 누구였냐면 아 얘가 A였구나 이런 게 A였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주어져 있는 부분 보이죠? 뭐 둘 중에 하나가 BI일 텐데 누군진 몰라. 에라 모르겠다.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이 만약에 BI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 밑에 구조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니까 BI죠. 그럼 결론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말하는 게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게 근의 공식으로부터 한 근이었다라면은 다른 한 근이라고 한 건 A가 있고 BI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A-BI라고 한 게 바로 다른 한 근이었다. 결론이 뭘까? 결론은 개수가 1, P, Q 실수인 경우에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면은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다. 켤레근이라고 한 건 그냥 가운데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얘가 플러스 B라면 이 장소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처럼 허수 파트의 부호가 달랐을 뿐이고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근의 공식 때문에 사실 허근을 갖는다라고 한 건 반드시 페어로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근의 모습이 1 플러스 2i였다 치면은 다른 한 근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렇게 근의 공식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어진 부분 때문에 한 근의 모습이 이랬으면 다른 한 근은 분명 부호만 달랐을 거라는 거지. 그게 언제겠어? 실수일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해석을 한 거고요. 근의 공식의 어떤 생각이었고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한 근이니까 대입 한번 해버려요. 그게 바로 정수에 나와 있는 방식이거든요. 직접 이 주어져 있는 게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만족하겠다 싶어서 대입을 하러 갑시다.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 전체 제곱 나도 무서워요.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플러스 Q는 제로. 저걸 다 전개할 건데요. 실수 파트 따로 허수 파트 따로따로 전개할 생각. 얘부터 괄호 전개해 주시게 되면은요. 는 쓰지 말자. 아래 거 쓸 거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2ABI 그 다음에 뭐 A 곱하기 P
그 다음에 뭐 b 곱하기 p i 플러스 q는 제로. 다 적었으니까 i 없는 거, i 있는 거 따로따로 식을 정리시켜주게 되면은요.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고 헷갈리지 않게 지워버려. 여기 ap랑 q 가져오자. q라 쓴 겁니다. 글씨가 이상해. q. 안 헷갈리게 지워버리고 나머지 허수 파트. 얘는 2ab에다가 플러스 bp에다가 i를 붙여버리면 되겠네. 다 식을 적었습니다. 논리를 좀 우리가 확장하러 갈까? 무시하시고 충전 다 된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조금만 더 이쁘게 써보자. 여기 나와 있는 모습 보니까 누구로 묶이지? 네, b로 묶여요. 야, b로 묶어보니까 2a 더하기 p 괄호 이렇게 i가 0인데 0이라지 말자. 왜 0이라 말해버렸냐면 내가 이미 여기 주어진 논리를 느껴야 돼. 우변과 좌변이 같다고 했는데 우변은 실수야. 0은 실수야. 수의 체계상 실수. 그러다 보니까 허수 파트가 0이 나와줘야 돼. 허수 파트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허수 파트가 반드시 0이 돼야 하는데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며. b 0이 아니래. b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누가 0이 나와야 될까? 이 뒤에 있는 괄호 2a 플러스 p라고 하는 결과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네. 뭐 p랑 a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주어져 있는 결과 또한 0이다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모습도 한번 우리가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ap 플러스 q. 이만큼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0이다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식을 더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정리 불가능하고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추가적으로 또 밝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물어본 건 뭐냐면 다른 한근은 a-bi가 다른 한근입니까? 라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그것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무섭네. 그럼 다른 한근을 대입해볼까요? 문제에서 언급했던 다른 한근 a-bi라고 하는 모습도 아까처럼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상 빨리 할게요. a-bi의 전체 제곱 플러스 p 괄호에 a-bi 플러스 q는 제로. 또 열심히 전개합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할 거야. 한 번에. 내려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그대로 가져올게요. 괜찮나? 마이너스 b제곱. 이거 AP 가져올까? AP 가져왔고요. Q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실수 파트 다 적었어요. 이제 허수 파트가 될 차례니까 마이너스 2AB. 마찬가지로 허수 파트 나오는 거는 부호는 마이너스 BP 나오는 거 맞나? BP에다가 이렇게 i를 붙여버리면 0이다. 라고 나오게 된 거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때요? 여기 주어져 있는 거 마이너스 B로 묶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A 플러스가 쓸까? 마이너스 B로 묶어주게 되면은 2A 플러스 P가 나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0 나오는 거 맞죠? 이 부분 삭제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P 플러스 Q 이거 0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근을 대입해도 등식이 어때? 만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한근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뭔가 논리가 없어 보이고 약간 귀찮죠 풀이가. 그럼 세 번째 풀이 뭘까? 세 번째 풀이는 여러분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멋있어. 난 이게 가장 수학답다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풀이거든요. 근데 그 세 번째 풀이는 우리 교재 어드바이스 나와 있어. 같이 한번 어디 나와 있냐면은 어드바이스 1번 좀 잠깐 봅시다. 1번 앵글 좀 당겨놓고 할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복소수 가정을 잘 보자. 복소수 알파가 있다고 합니다. 알파가 방정식의 한근이다. 이게 문제에 주어진 상태거든요. 즉 a 플러스 bi가 알파가 되는 건데 그게 한근이라 치자. 자, 그래 놓고 그 방정식의 모습이 x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는 제로. 요거의 한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도 괜찮겠네. 인정하나 이렇게? 얘가 한근이라고 한 거니까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이미 지금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되나? 거기에다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양변에 바를 씌울 거야.
이거 두 개가 완전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바를 씌워도 상관없겠지. 좌변과 우변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여기다가 바를 씌워버려. 바를 씌워버려요. 자, 근데 가만 보니까 바를 씌웠다는 건 각각의 빠빠빠 분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가 말하는 게 알파 제곱에다가 바를 씌워버리고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마찬가지 식을 잠깐 적어보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바에다가 p 곱하기 알파라 쓸 수 있고 q에다가 알파를 씌워놓고 근데 0의 켤레 복수수는 0이죠. 2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도 쪼개볼까 이렇게. 자, 알파 제곱에 바가 이렇게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쓸까? 얘가 말하는 거는 알파 곱하기 알파의 바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알파 바 곱하기 알파 바가 되겠지. 따라서 알파 바라고 쓴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곱이라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더하기 p 바에다가 알파 바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지는 q 바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요. 자, 문제에서 p랑 q가 실수라고 했어요. 실수. 이거 실수가 되고 실수가 되면은 사실 바가 있으나 마나 똑같겠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알파 바를 이렇게 지금 제곱했고요. 글씨가 이상해. 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p 알파 바 그 다음 플러스 q 는제로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가만 보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다가 뭘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알파 바를 대입한 거랑 똑같지. 여기다가 x자리에 알파 바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다 보니까 x는 알파 바라고 하는 것 또한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 어떤 복소수가 2차 방정식의 근이었으면 바로 바를 씌워놓은 켤레 복소 근 또한 다른 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아주 멋있는 설명이었죠, 얘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제일 멋진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도 한번 해볼 거냐면은 아마도 쌤을 따라할 수 있는 거는 7-9번 같은 거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라도. 요거 보이나? 요런 방식을 이용해서 7-9번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7-7번은 쌤이랑 같이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거 7-7번을 보여줄 테니까 7-9번 여러분이 해봅니다. 근데 하나 더 이거 말할 게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 쌤이 막 그 켤레 거리고 있는 건데 이 컨주게이트, 켤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한글로 수가 있고 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켤레 근이 있고 켤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3이랑 5라고 한 걸 더한 거의 켤레 수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늘 신고 있는 그 신발, 뭐 실내화. 나 이거 뉴발이거든요. 뉴발. 둘 다 브랜드가 똑같다고. 얘가 뉴발이고 얘가 뉴발인데 그러니까 좌우에 구분이 있어. 왼쪽 슬리퍼, 오른쪽 슬리퍼 이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켤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막 하나가 뉴발이고 뉴발이면은 3이랑 5가 똑같은 건데 이게 좌우에 구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 이런 수를 가지고 우리는 켤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켤레수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켤레근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라고 할 때 켤레수가 맞긴 맞지만 여러분들 그 근의 공식에 의하면 근의 공식을 때린다고 할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멀쩡한 유리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루트를 걸치고 있는 어떤 제곱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켤레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켤레근이요. 이거에 따른 켤레근은 세모 마이너스 루트 별이에요. 알아듣는 거 맞나 이렇게? 그럼 민성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하자. 이거의 켤레근을 말해볼래? 이거의 켤레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오, 맞아. 안 속네. 보통의 짱구들은 이거요라고 말하는데 그쵸? 이 루트라고 하는 거는 근의 공식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거니까 거기에 불을 바꿔야 돼요. 아니 뭐 이것도 괜찮죠? 우리가 2-5y 사실 이 5y라고 하는 것도 쌤이 5y를 적긴 적었지만 얘랑 같은 의미였던 거지. 이렇게 얘랑 되게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의 켤레근이 뭐야? 라고 말하면 2 더하기 5y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켤레근과 켤레수는 좀 달라. 자, 일단 그건 그렇고 7-7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니까 2 플러스 3i라고 하는 게 한 근이래요. 어떤 방정식이 한 근이냐면은 x제곱에 더하기 px 더하기 q 맞나? 이렇게 생겨있는 모습의 한 근이라고 했고, 너무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pq가 실수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p랑 q가 실수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사실 아까 논리 펼칠 때 있잖아, 우리가. 야, 실수에다가 빠를 씌우면 그냥 똑같이 p야. 그런 내용을 쓰려면은 반드시 실수란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죠? 이 친구가 한 근이었으니까 분명히 한 근의 모습이 2 더하기 3i였을 텐데, 그럼 다른 한 근은 누구였을까? 2 마이너스 3i가 다른 한 근이었다라는 거야. 끝났네? 이거 두 개 뭐 하면, 더하면 누굴 구할 수 있지? 두 개를 냅다 더해보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한글로 알아봤겠지? 내가 이렇게 쓴 건 두 근의 합이야. 두 개 더하니까 4 되겠네. 그게 누구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p. 그 다음 두 개를 곱해야겠군요. 두 개 곱하니까 합차 공식으로 얼마? 13. 그렇지, 13. 거기까지가 바로 상수항 부분인 q였다라고 하는 pq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p가 마이너스 4, q는 13이에요. 알아들었겠지? 진짜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에 알파라고 한 근이 있었어. 그럼 결론이 뭐다, 결론? 이거에 따르는 결론은 이렇게 생겨먹은 켤레 근도 한 근이라고요. 이게 끝인 거지? 알아들었겠죠? 솔직히 말해 7-9번도 논리가 똑같아. 여기 지금 아까 쌤이 썼었던 이 논리와 동일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은 이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7-9번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과제는 117페이지까지 하면 많잖아, 그쵸? 네. 줄여주려고요. 117페이지에서 1-1번, 7-1번, 7-2번, 7-8번만 푸는 거야. 세 문제. 연습 문제는 7-1, 7-2, 7-8번만 카톡에 다 보내놓을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7-9번 문제 유제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쌤처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 분도 있겠고, 정석에 나와 있는 풀이처럼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 근이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 한 근을 직접 대입해서 PQR의 관계식을 가지고 나타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문제에서 나한테 얘가 한 근이라고 알려주신 거니까 이걸 대입 한번 해볼까요? 대입했다고 치면은 이거 전개를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럼 4 더하기 3 더하기 6, 여기 큰일 날 뻔했어. 4 루트 3이죠. 4 루트 3에다가 이렇게 p가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다시 한번 2 플러스 루트 3에 q가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플러스 r은 0. 잠깐 스탑하고, pqr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수래요.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 일단은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유리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은요, 이 주어져 있는 모습 PQR이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거든요. PQR은 유리수야. 그래서 이 식을 정돈한다고 할 때 쌤 이럴 생각입니다. 루트가 없는 것끼리 루트가 있는 것끼리 식을 이렇게 정돈시켜서 능력이다라는 식을 뽑아낼 예정인 거야. 같이 하자. 야, 루트가 없는 거예요. 7p라고 하는 모습은 루트 없어. 갖다 버리고요. 여기 EQ라고 하는 것도 루트가 없네. EQ. 그 뒤에 주어진 R도 마찬가지로 루트가 없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루트 걸치고 있는 건 내가 루트 딱 이쁘게 적은 거니까 4P라고 하는 모습 가져올까요?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2 더하기 루트 3이 한 근이라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거든? 그럼 봤을 때 PQR이 전부 다 루트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오케이. 여기 지금 주어진 결과랑 바라봤을 때 논리가 그래, 논리가. 0은 엄밀하게 말하면 실수가 맞지만 실수 중에 유리수에 속해요. 루트가 없잖아. 유리수라고. 얘가 유리수니까 반드시 루트 3에 해당하는 개수가 0이 나와야죠. 그래야 루트가 없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0이랑 같다 알아 말할 수 있거든. 유리수니까. 근데 유리수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0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
그럼 내가 지금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또 기어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한근의 모습이 얘가 다른 한근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니까 테스트하러 갑시다. 마찬가지로 대입할 생각이야. 자, 빠르게 대입하러 갑시다. 자, 대입했습니다. 대입하면 4 더하기 3은 7이라 적어줄 거고 마이너스 4 루트 3의 p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한근의 모습이 2 마이너스 루트 3의 q가 이렇게 있었고요. 플러스 r는 제로. 한근 대입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식을 정돈하러 갈까? 자, 여기 7p라고 한 거 가져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2q라고 한 거 가져오고 플러스 r 가져와서 오케이. 유리수 다 적었어. 그 다음 마지막에 무리수에 해당하는 루트 3의 개수를 적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얼마죠? q인가요?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0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0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0이 맞네. 왜? 이거 0 맞습니까? 인정해요?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나창은 0이지 이렇게.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가 밑줄 치는 부분 0 맞네? 따라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등식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또한 한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정석의 풀이였어요. 정석 문제의 풀이. 이해했나요? 넘어갑시다. 이제 7-7번. 자, 기본 문제예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곱셈 공식 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일단 쌤이 좀 친히 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한근을 이거 W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뭐 W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메가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한 건데 이제 구하라고 하는 모습은 좀 아래쪽에다 적어 놓을게요. 문제가 좀 쉬워서. 너무 아래쪽이네. 여기다 적을까? 자, 보기 1번이 물어보는 거는 오메가의 101제곱, 오메가의 100제곱, 그 다음에 1인가? 그 다음 보기 2번이 물어보는 건 1 더하기 2 오메가, 그 다음 3 오메가의 제곱, 4 오메가의 세제곱, 5 오메가의 4제곱, 마지막 6 오메가까지 가나? 더 있네? 5제곱, 7 오메가의 6제곱.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를 좀 이제 이쁘게 다듬어 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a 플러스 b 오메가 꼴로 나타내자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한근이 주어지면 한근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 대입을 하는 거지. 아까도 한근 막 다 대입했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자, 내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요. 한근은 대입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의 결과는 일단 0이겠네. 한근이니까. 두 번째 생각. 사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라고 하긴 했는데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지? 라고 말할 때 실근을 가질까 허근을 가질까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근의 공식을 썼다고 생각하면은 아니면 판별식도 괜찮고요. 그래, 판별식을 써볼까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주어진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공식 알고 있나? 그럼 따라서 판별식을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결과가 0보다 작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근이 없다가 아니라 실수인 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지금 음수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이 저 모습을 근의 공식으로 쓰면은 막 이럴 거 아니야. 여기에 음수. 이런 모습이 지금 등장한 거 맞죠?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음수가 나온다는 건 이 루트 안에 주어진 결과 음수가 나온 거니까 허근이라고, 허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단은 이 오메가라고 하는 모습은 허근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 허근이니까 반드시 아까 말한 것처럼 페어를 가져요. 한근이 오메가면은 반드시 다른 한근은 오메가 바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다른 한근의 모습은 오메가 바다 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겠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가만 보니까 내가 이러한 방정식을 볼 때 양변에 뭔가 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 양변에 뭐 곱해볼까? 양변에 x-를 곱하고 싶어요. 양변에. 근데 0에다가 x-를 곱해봤자 0이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 모습은 어떤 공식이었죠?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공식이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x 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였던 거야. 그럼 따라서 이거의 한 근이 오메가가 나오게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메가를 세제곱하시면 1이다 라고 한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났네. 구하라고 한 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1좀 이용하자. 오메가 세제곱에 대해서 33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에다가 오메가 하나를 곱해주고 더하기 1이요 라고 쓸 건데 그래봤자 이거 얼만데? 1을 33제곱해도 그냥 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묻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아까 내가 구해놨거든. 0이죠. 0. 따라서 첫 번째 1번의 정답은 0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자 2번은요. 이 내려쓰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내려쓰기가. 분명히 내가 얘가 1인 거 알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잠깐 어디다 써보지? 세 줄이 필요한데 여기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 1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 이건 뭐 그냥 냅둬요.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잘 대답해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1. 얘가 1이니까 그냥 4라고 쓰자 이렇게. 그럼 얘는 5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 있겠네? 따라오는 중.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니까 6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한번 얘는 내가 총 6개 쓴 거니까 7 곱하기 오메가 6제곱은 그냥 7이지. 이걸 내가 다 더하는 거니까 다 더해요. 얼마입니까? 12 나와요. 그 다음 2개 더하니까 얼마? 7 오메가. 그 다음 2개를 더하니까 9 오메가 제곱인데 차수 좀 다운시키자.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뭐였냐면은 저 초록 색깔에 의하면 오메가 제곱이라고 한 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적어도 괜찮겠지. 그 모습을 넣어버려. 여기다가 대입시켜주게 되면은 내려와서 12 더하기 7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9 괄호에 마이너스 오메가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겠다. 해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보니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 써볼게요. 12에서 9를 빼자. 얼마지 그러면? 3인가요? 7 오메가에서 9 오메가 빼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여기까지가 보기 3번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3개씩 끊어 써보니까 계산이 좀 편리하죠.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이 1 된다라고 하는 얘가 좀 키포인트였어요. 이 모습이요. 이해되셨나요? 잠깐 여러분도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뭐 오늘 이 문제만큼은 복습을 오늘 안 하시면은 앞으로 계속 막혀요. 복습을 오늘 하셔야 되는 당일 복습해야 되는 예제예요. 당일. 못할까봐 그게 좀 걱정돼요. 자,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자라고 하는 7-8번입니다. 문제 그 풀이 그 과정 엄청 짧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문장을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써보게 되면 약간 이것 좀 잠깐 하자. A에 대한 뭐 이렇게 쓸까? 자, 세모에 대한 별에 뭐라고 쓸까? 값? B의 말이 이상하네. 값. 세모에 대한 별의 B의 값? 말이 상당히 어색한데 얘가 말하는 건 나한테 구하자는 게 뭘까? 바로 세모에 대한 별의 B 이걸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대한 분자의 B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건 분수를 말하거든요. 분수. 그러다 보니까 요 놈에 해당하는 값을 좀 구해보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알아듣기를 바라고 이제 문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이 커다란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직사각형. 여기다가 정사각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는 건데 보라 색깔이 정사각형이고 커다란 거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정도 주황 색깔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주황 색깔 직사각형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커다란 직사각형과 닮았다라고 문제에 지금 주어진 상태에 있죠. 그래서 지금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닮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니까 우리 길이를 모르거든요. 모를 때는 미지수를 놓자.
여기다가 그냥 A라 할게요. 이렇게 A. 정사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A라 하자. 이렇게. 길이를 다 쓰는 이유는 그냥 내 맘이에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 장수 얼마인지 모르니까 B라고 할까? B. 길이를 다 적어봤는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커다란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 즉 초록색이랑 주황색이랑 두 개가 닮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짧은 거랑 긴 거랑 그의 비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초록 색깔부터 볼까요? 짧은 길이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만큼 전체 길이 A 플러스 B,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 길이를 가져오게 된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황 색깔 볼까? 짧은 변의 길이가 B야. 긴 길이는 A죠. 이만큼의 B가 같을 거니까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따라서 AB 플러스 B제곱의 결과가 A제곱이야. 아주 멋진 풀이 한번 해볼 건데 난 지금부터 A와 B 사이, A랑 B의 비율이 필요한 거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A의 개수가 마이너스 B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의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봐.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제곱 그런 식으로 보자는 거야. 이걸 풀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근해 공식으로 A 값 구해버릴까? A 값 구하니까 분모 얼마죠?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거 제곱하시고 그쵸? B제곱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B제곱 몇 B제곱? 5B제곱.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B라고 쓴 겁니다. 알고 있는 거는 변의 길이가 A랑 B랑 둘 다 양수라고 하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 뒤에 주어진 부분이 막 값이 왜 이래 근데? 잘했겠죠? 잘 됐네. 이거 이쁘게 식을 좀 처리해 보니까 B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뒤에 주어진 부분은 루트 5가 있긴 있는데 B라고 한 건 루트 밖을 탈출했겠지 이렇게. 2가 있었고 그런데 부호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라고 할 때 A 또한 양수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가능한 모습은 플러스밖에 안 돼요. 이해하셨나? 자, 우리 양변을 B로 나누자. B로 나눠버리니까 B분의 A라고 한 거의 결과가 누가 나오게 된 거야? B분의 A의 결과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자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커다란 직사각형도 있었고 얘가 좀 낫겠다. 이 작은 직사각형 보니까 문제에서 말한 거는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의 값을 구하자라고 한 거니까 짧은 거, 긴 거, B분의 A의 길이의 B를 구하자고 한 거니까 여기까지가 문제의 정답이죠. 이게 바로 황금비야. 이걸 황금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고 여러분의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하셨죠?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배웠던 것 좀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정석 봤을 때 답안에서는 아예 그냥 변의 길이를 1로 정했는데 맘대로 정한 거 상관없는 게 우리가 축소했을 때 1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당히 괜찮은 풀이 누가 있을까? 하나의 길이를 가정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우리 정석에 있는 풀이가 되게 멋진 풀이가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논리를 잠깐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질문 나온 김에 보고 갈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 자, 봐봐요. 두 개가 닮았다고 했는데 어딘가를 내 맘대로 길이 하나를 정해도 괜찮거든요. 사실 이 주어진 길이를 내가 확대하다가 축소하다 이렇게 하는 건 다 내 마음이거든요. A랑 B가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적당히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이 전체 길이를 1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A 플러스 B가 확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은 이 전체의 길이가 1이 나왔겠지 이렇게. 그래 놓고 에라 모르겠다. X라고 하자. 길이 X라고 하자. 이만큼 길이 1-X가 나온 거고 X가 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도 괜찮아요. 해보니까 여기 X 대 1이라고 한 거 질러보니까 X 대 1은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니까 이게 1-X 대 X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나한테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비라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아예 답을 구할 때 미지수가 쌤이 지금 적어도 괜찮았지만 만약에 답을 한 번에 구하고 싶었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것도 답이 맞겠? 잠깐만. 정답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은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를 물어본 거니까 뭐 애시당초에 이거 1로 잡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다는 소리겠죠? 그래 버리면은 여기 주어진 길이가 x가 될 거니까 x랑 x가 되고 이만큼 길이 1 나오게 되는 거니까 비례식을 잡아주게 되면은 x 대 x 플러스 1은 여기다 쓸까요? x 대 x 플러스 1 얘는 1 대 x라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맞나요? 이걸 풀어버리면은 1분의 x가 답이니까 x가 바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 방정식을 풀어도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풀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인 거니까 여기다가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2분의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 부호는 플러스만 가능한 거니까 내가 루트 5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문자로 잡았던 건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한 건데 이 모습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것 중에 요 길이가 1이 있었겠지. 이 주어진 모습을 그대로 b,배 확대하면 돼요. 이거 b만큼 확대하니까 길이 비되는 거 보이나? 그런 것처럼 뭐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좋았고요. 오늘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러면 네. 답지 보여줄게요. 채점 다 됐나? 저만 안 되니까 카톡으로. 카톡에다가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오케이, 좋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과제하실 때 여러분들 쌤이 지금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있죠? 이거 다 풀어입니다.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요. 기본 문제, 유제 문제, 보기 문제. 즉 보기라고 하는 건 아까 쌤이 풀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페이지 여기로 와서 109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보기 1번, 뭐 보기 2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조차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트에다가 풀어 오셔야 합니다. 근데 노트에다 문제 풀 때 아까 쌤이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문제 쓰지 마세요. 보면은 이 친구도 문제를 다 쓰지 않았어요. 쌤이 원하는 거는 문제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쌤도 그래. 쌤도 문제 풀어갈 때 필요한 내용만 적잖아. 필요한 내용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만 옮겨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이거 지금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보내줄게요.